자, 요 축적 변경은 절차가 제법 깁니다. 그래서 요 축적 변경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자, 처음부터 이거 꼼꼼하게 보실 생각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대략적인 절차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것도 자꾸 문제 풀어 보십시오. 그게 차라리 낫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외우지 말고, 이거 큰 기본적인 틀만 잡아놓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문제를 활용하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도 아마 다음 주부터는 그 다음 번부터는 제가 이제 문제를 고려 드릴 테니까 아마 축적 변경도 한 2문제 포함이 되겠죠. 실제 기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구나라는 거 확인을 고려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통해 지적법은 기본적인 내용을 익혀놓고 자꾸 이거 볼 생각하지 말고 문제를 익히십시오. 예, 문제를 통해서 익히는 게 제일 낫습니다. 예, 문제 보시고 그리고 이거는 요약집에서 못 본 내용이다라고 하면 조금 더 거기 요약집에 첨기를 그렇게 하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물론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 한다고 그러니까 공시법 이거 자체를 보실 시간이 솔직히 안 될 겁니다. 그래 뭐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죠. 근데 민법이니 뭐 개론이니 혹은 공법이니 하면 일단 양도 많고 그것들은 그러니까 제대로 안 됩니다. 제대로 이건 보실 시간이 안 될 겁니다. 근데 나중에 되면 이제 그래도 시험은 쳐야 되니까 보시긴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통 그래 한 9월 달쯤 돼가지고 공시법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국은 나중에 발목 잡는 게 공시법이 발목 잡. 세법하고 공시법 이런 게 발목 잡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보다 보면 이거 생각보다 외울 거 많네 해가지고 그리고 특히 등기법은 이해도 잘 안 되고 양이라도 적으면 그냥 확 암기라도 해버리는데 이거는 양도 많고 이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정말 진퇴양난입니다. 진짜 황당합니다. 그래 아이고 이거 12개 버리고 시작할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그게 12개 버려갖고 뭐 그거 해가지고 뭐 세법을 잘 맞는다라고 하면 버려도 관계 없습니다. 그냥 줄 세워버리고 세법으로 가야 되는데요. 근데 세법도 예. 그러니까 오직 믿을 게 지적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40개 중에 지적 다 맞아봤자 12개 빼야 안 됩니다. 그리 줄 쭉 세워가지고 뭐 재수 좋으면 한 4개, 5개 맞으면 16개 꽈락은 넘을 수 있겠다. 잘하면 재수 좋으면. 근데 잘못하면 꽈락 나와버립니다. 그리고 뭐 꽈락은 넘겼는데 이거 공법이 또 양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법은 거의 한 반타작 생각하시고 들어가시더라고요. 실제 대부분 점수가 뭐 한 50점, 60점. 그리고 물론 뭐 많이 나오는 분도 계시는데, 근데 그거 하려고 그러면, 아이고, 그분 잠 주무셨겠습니까? 이것저것 한다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다 잘하기는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제 의욕은 앞서가지고, 아이고, 그래. 이거 지금 뭐 봐야 됩니까? 해서 물으면 제가 이제 그럼 뭐 보실랍니까? 물으면 이제 책도 봐야지, 요약집도 봐야지, 문제집도 봐야지, 그리고 계속 챙겨놓은 모의고사 봐야지. 그 마음은 그런데 몸이 안 따라갑니다, 그거. 잘못하면 시험 치기 전에 이거 다 보면 잠 못 자갖고, 과로사입니다, 과로사. 결국은, 이거는, 뭔가 얄무리한 걸 가지고 가가지고, 그거라도 보고 가야 됩니다. 방법 없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뭐 책을 보고 싶은데 보면 좋죠. 근데 시간적인 여유가 안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은 이제 우리 교재가 잘 돼 있습니다. 근데 교재를 한 2시간 정도 만에 지적법을 교재를 통해서 볼 수 있다라고 하면 요약집에 보지 마십시오. 요약집이 앞에 거 확 내삐리고 그러니까 교재를 통해서 익히십시오. 근데 아이고 난 2시간 만에 못 보겠다. 그러면 이제 차라리 요약집을 보십시오. 요약집 양 자체가 몇 페이지 안 됩니다. 한 70페이지? 그것도 안 될걸요. 그러니까 그거 같으면 60페이지 같으면 30장 아닙니까? 30장은 처음 보는 건 힘들지만 마음먹고 보면 한 2시간 만에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등기는 안 되고요. 등기는 불가능하고 사실. 그러니까 지적만이라도 이렇게 좀 그러니까 짧은 시간 내에 점수를 따고 싶다라고 하면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빨리 보시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처음 이 요약집 등기법 시작할 때 솔직히 26페이지였거든요.
지금은 이게 늘고 해가지고 이만큼 되는데 26페이지짜리 그 13장입니다. 거의 찌라시 비슷하게 만든 거 자 보세요 해가지고 던지줬는데 그거 다 보시더니 그거 보고도 11개씩 12개씩 맞더라고요. 근데 너무 허접해가지고 이렇게 넣고 하다 보니까 이마이 늘어나는데 내년 되면 또 한두 장 또 안 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얇아도 지적은 통합니다. 등기는 안 되지만. 그러니까 그 가급적이면 이제 지적은 요약집 이거로 가시고 그리고 아니 난 책이 잘 정리가 되어 있다. 그럼 이제 책을 빨리빨리 보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빨리빨리 봐가지고 한 2-3시간 만에 지적을 교재를 다 볼 수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교재로 가는 게 제일 낫죠. 요약집 이거는 뭐 뒤에 있는 등기 부분에 보시든지 그래 하시고 그러니까 고래 가셔야지 이것저것 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문제 풀면서 그러니까 바로바로 문제가 풀리면 푸는 거고 문제가 이 질문 내가 못 본 것 같다. 이 질문 계속 틀리네. 이래 되면 그거를 요약집에 옮기는 겁니다. 옮겨가지고 이제 별표를 하든지 해가지고 이게 자주 나오는구나 해가지고 고래 확인을 해가지고 이제는 문제집도 나중에 되면 시간이 아까워서 못 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 시간에 요약집 한 번 더 읽고 들어가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적은 그렇게 정리를 하십시오. 양을 줄이고 그리고 결국 나중에 되면 시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리할 시간도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지적은 볼 때마다 아이고 내가 요거를 그냥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기본적인 내용이 자꾸 문제 보십시오. 문제 보시면서 문제 풀고 그리고 이거 잘 못 보던 지문 나왔네. 그리고 이게 계속 내가 틀리네 하면 그 부분은 요약집에 별도로 체크를 하든지 조금 더 써놓든지 고려 하십시오. 고려 정리를 하시라는 겁니다. 자, 말이 조금 나왔네요. 죄송하고. 자, 그래서 요것도 그러니까 큰 틀 잡고 자꾸 문제 보십시오. 문제 보시고 그리고 그 문제집에서 처음 보는 내용 나오면 요약집 보시고 체크해 놓고 고려 가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런 요건이 충족이 됐습니다. 3분의 2 이상의 동의도 얻었고 축변의 의결도 있었고 시도의사 승인까지 얻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지적소관청이 축적 변경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시행 공고를 합니다. 지적소관청.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지역에서 일정 기간 동안 요 기간 동안에 축적 변경할 겁니다라고 공고를 합니다. 그리고 요 공고는 며칠 이상 공고하느냐라고 하면 20일 이상 공고를 합니다. 그리고 요 공고를 하면서 이제 뭘 하느냐라고 하면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게 되는 겁니다. 즉 경계점을 표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요거는 우리 보십시오. 종전에 6,000분의 1짜리 도면에서는 이게 제대로 된 측량 결과가 반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차이가 나지만 여기서는 아무리 측정을 해봤자 전부 뭐로 나오던 겁니까? 50, 50, 50, 50에서 이렇게 면적이 똑같이 이래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면의 축척을 이거를 크게 해서 6 측정하면 결과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되겠냐라는 겁니다. 그 목적으로 축적 변경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축적 변경을 실시를 하면 이제 시행 공고를 하고 공고를 한 때부터 이제 여기가 각각의 경계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걸 기준으로 해서 경계를 다시 정하고 요거를 여기에 등록을 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경계점이 각각 어디다라는 거 이거를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요게 바로 경계점 표지 설치라고 요래 부릅니다. 경계점의 표지 즉 표시를 이게 뭐 예를 들자면 쇠목 같은 걸 박는다든지 해서 여기가 각각 경계입니다라는 거를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요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는데 요 경계점 표지 설치 요거는 시행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경계점 표지 설치합니다. 그리고 이 경계점 표지 설치, 요거는 지적소관청이 할까요? 토지 소유자가 할까요? 토지 소유자가 합니다. 지적소관청은 이 경계가 어디인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경계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주인이 제일 잘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땅을 예를 들자면 주인이 안 쓰고 지상권자가 빌려 쓰고 있더라. 전세권자가 빌려 쓰고 있더라. 이런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쓰고 있는 애가 토지 점유자들 얘들이 경계점 표지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경계점 표지 설치는 토지 소유자 혹은 토지 점유자 야들이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는데 그 내용 우리 39페이지
3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그거 보시면 39페이지 보시면 그 절차 쭉 나오죠. 예, 그거 보시면서 그냥 같이 이렇게 눈으로 한번 따라 보십시오. 그리고 필요한 내용들은 대부분 다 쓰여져 있고, 그리고 좀 더 필요하더라면 직접 쓰시든지. 근데 지금 쓸 필요 없을 겁니다. 앞으로 이거 계속 반복을 하게 되면 지금은 써놓으면 나중에 필요 없는 내용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큰 절차가 이렇구나라는 것 정도만 따라오십시오. 예, 고려하시죠. 자, 그래서 얘들이 이제 격견점 표지를 설치하면 이제 지적소관청이 측량을 합니다. 축적 변경 측량을 하고, 축적 변경 측량을 하게 되면 이제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들,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거를 새로 싹 다 정합니다. 그럼 우리 지적 확정 죄송합니다. 자, 축적 변경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적 확정 청약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하고 똑같습니다. 종전 지번들 중에 본본으로 된 지번을 쓰는 거고, 그거 갖고 모자란다라고 하면 단지식으로 부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최종 지번 다음 순번부터 순차적으로 본본 부여할 수도 있고, 하여튼 그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번도 부여하고, 새로 부여하고, 지목도 다시 정하고, 면적도 제일 중요한 게 면적 아닙니까? 면적도 다시 정하고, 경계, 좌표 이런 거를 새로 다 결정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요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이 다 결정이 됐습니다. 그럼 이거는 자, 지번별 조서라는 걸 작성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자, A, B, C, D 자, 지금 요 토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종전에는 지번이 자, 종전에는 지번이 요게 뭐 예를 들자면 50에 2번지, 요게 53번지, 요게 49에 뭐 7번지, 요게 뭐 100에 1번지 해서 요래 됐는데, 자, 이제 지적 확정 청약을 실시하고 난 이후에는 지번이 다시 부여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전의 지번, 후의 지번 이런 것들을 적기 위해서 지번별 조서를 작성합니다. 근데 자, 지번이 뭐 크게 중요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면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 이제 면적만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적 확정 청약을 실시하기 전에는 죄송합니다. 축적 변경을 하기 전에는 자, 면적이 각각 이렇게 다 등록이 돼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축적 변경을 실시하고 난 이후에 도면을 다시 작성하고 여기에 면적 측정을 다시 해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면적이 차이가 좀 나더라는 겁니다. 뭐 이게 60이고, 이게 40이고, 이게 뭐 50이고, 이게 45고, 뭐 이런 식으로. 자, 면적이 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면적이 제법 차이가 나면 이거 덮고 넘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이제 청산 절차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금 청산입니다. 그러니까 자, 면적이 이렇게 측정이 됐으니까 자, 우리 요렇게 지적 공부엔 요래 등록이 돼서 이 면적 차이 나네. 그러니까 땅 내놔 봐라. 혹은 뭐 이거 땅 더 줄게. 그게 아니라 뭡니까? 요 상태에서 소유권을 인정을 해주고 면적의 가부족은 뭐 하자라는 겁니까? 돈으로 계산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산 절차를 갑니다. 그러면 청산 절차도 일단 청산금이 얼마다라는 청산금을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청산금 산정을 하는데 요 청산금 산정 요거는 각 필지별로 증가 면적이 있을 겁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적 공부에 있는 면적보다 10제곱미터만큼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요래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 필지별 자, 증가 면적 곱하기 각 필지별로 제곱미터당 금액 요걸 곱해서 계산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요 제곱미터당 금액 자, 요거는 자, 축적 변경 시행 공고를 할 때 지적소관청이 미리 조사합니다. 조사해서 자, A, B, C, D 토지가 각각 이게 제곱미터당 100만 원씩 거래되더라. 요거는 제곱미터당 200만 원씩 거래되더라. 뭐 요거는 300씩 거래되더라. 요게 제곱미터당 400씩 거래되더라고 하는 거. 요런 사실을 지적소관청이 요 시행 공고를 하면서 조사합니다. 그리고 조사된 내용 자체를 축적변경위원회에 자, 이제 제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요러니까 당신들 알아서 이거 금액 결정해라 라고 해서 제곱미터당 금액 요거를 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하기 위한 기본 자료는 누가 제공을 해줬는가? 지적소관청이. 지가 조사해 줍니다. 그래서 자, 축적변경위원회가 그래 조사한 대로 100, 200, 300, 400 이래 정하자라는 겁니다. 그래 결정했습니다. 자, 그럼 그 상태에서 한번 봅니다. A 토지 같은 경우는 실제 면적이 10제곱미터만큼 증가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 요거는 그리고 요거는
10제곱미터만큼 증가됐고 요거는 얼마씩 거래되고 있다라는 겁니까? 제곱미터당 100만 원씩. 예, 그러면 요 10 곱하기 100만 원 하면 얼마입니까? 1000만 원. 그래서 에이 너는 이제 1000만 원 계산해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요겁니다. 요거는 얘는 실제로는 10제곱미터만큼 감소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요거는 제곱미터당 얼마씩 거래가 됩니까? 200씩 거래가 되니까 2천만 원 이거는 우리가 지급해 줄게. 예, 그리고 요것도 자 300 곱하기 5제곱미터 같으면 1,500만 원. 예, 요거는 너 계산해야 된다. 그리고 땅 주인한테 너 이거 납부해야 된다. 그리고 요거는 자 5제곱미터 곱하기 400만 원씩 하면 얼마입니까? 2천만 원. 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지급해 줄게. 이렇게 해서 청산금을 산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청산금을 요렇게 딱 산정했습니다. 근데 요거 보십시오. 1000만 원 거다 드리고 2천만 원 주고 1,500만 원 거다 드리고 2천만 원 주고 금액이 딱 떨어집니까? 남는 경우도 있고 모자라는 경우도 있고 하겠습니까? 예, 금액이 남는 경우도 있을 거고 즉 청산금을 산정해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좀 남는 경우도 있을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모자라는 경우도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금액이 안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것도 바로.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 금액이 청산금의 과부족 이건 어떻게 해결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 담당 공무원들이 자 월급에서 뗀다. 남으면 자 회식한다. 그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청산금의 과부족은 지적 소관 죄송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지자체가 부담을 하든지 지자체 수입이 되는 겁니다. 지적 소관청이 갖고 가는 게 아닙니다. 시군구 공무원들이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되든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하든지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청산금을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1,000, 2,000 뭐 이렇게 쭉 청산금이 이제 정해진 겁니다. 그러면 정해진 요 내용을 자 이제 지적소관청에 공고를 합니다. 우리가 청산금 이렇게 결정했습니다라고 해서 자 청산금 결정 공고를 하는데 요 결정 공고 요거는 며칠 이상 하느냐라고 하면 15일 이상 이렇게 공고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고를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러니까 요거 하면서 요거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자 각각 A한테는 1,000만 원 납부해라. 자 B한테는 2천만 원 지급해 줄게. 그리고 C한테는 1,500만 원 납부해라. 지급해 줄게 해서 납부고지 수령 통지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 납부고지 수령 통지를 받으면 납부고지 수령 통지를 받은 날 애들은 자 요 고지 내지 통지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내고 받고 지급하고 다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보통은 이렇게 가는 경우보다는 자 항상 납부고지 수령 통지를 받게 되면 항상 금액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왜 이만이 냅니까? 왜 나는 요것밖에 안 줘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신청이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납부고지 수령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는 겁니다. 지적소관청에다가. 그러면 지적소관청은 축변위의 의결을 거쳐서 즉 축적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자 그 이의를 인용할 것인지 기각할 것인지 결정을 합니다. 근데 어차피 요 절차를 거치든지 안 거치든지 간에 결국은 주고받고는 자 납부고지 수령 통지가 있는 날로부터 몇 개월 내에 다 끝내라는 겁니까? 6개월 내에 요래 다 끝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 절차가 다 끝나면 이제 지적소관청은 자 우리 끝냈습니다라고 해서 확정 공고합니다. 확정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지적공부 정리하고 정리가 됐으면 이제 등기소에다가 요래요래 변경 등기해 주세요 해서 등기 촉탁하게 되는 겁니다. 요 절차입니다. 그래서 요게 처음부터 끝까지인데 자 우리 거기 요약집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부분 이제 요약집에 이제 나중에 보셔야 됩니다. 스스로 보셔야 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주로 나오는 게 숫자를 제가 글자체를 달리 해가지고 그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게 주로 나옵니다. 답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숫자가 몇 개 나옵니다. 뭐 20일짜리도 있고 30일짜리도 있고 15일짜리도 있고 1개월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이렇게 숫자를 가지고 많이 장난을 칩니다. 그래서 숫자를 좀 유의하시는데 근데 이거 처음 하시면서 이 숫자를 외우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눈으로 슬쩍 익혀놓고 문제 풀면서 아 이건 숫자를 이렇게 바꾸는구나 해가지고 그렇게 연습하셔야 됩니다. 연습이 돼야지 이거 그냥 이 숫자 20일, 30일, 15일, 뭐 20일, 뭐 1개월, 뭐 6개월 해서 이렇게 외워봤자 실제 문제를 안 풀어보면 적응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꾸 연습하십시오. 큰 틀 잡아놓고요. 문제를 계속 접하십시오.
고려 가시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요 절차인데 앞으로 또 할 거니까 반복은 생략합니다. 제가 그냥 여기까지 가시죠. 그래서 요 축적 변경은 그러니까 특정 부분을 내는 게 아니라 큰 절차를 가지고 이렇게 이거 찔끔, 이거 찔끔, 이거 찔끔, 이거 해서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틀을 가지고 쭉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요거는 다른 거에 비해서 절차가 제법 기니까요. 그러니까 매년 출제가 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자 처음부터 가서 써놓을 생각하지 말고 외울 때까지 외우고 처음부터 쓰려고 그러면 써야 될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외울 때까지 외워보고 그리고 안 되는 것만 고려 써놓으십시오. 이런 것들을 써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 40페이지 한번 가보십시오. 자, 그 축적변경위원회라고 나오죠. 축적변경위원회 나오는데 자 요거는 우리 여기 한번 가보십시오. 53페이지 53페이지 가보시게 되면 자 우리 지적법상 위원회가 3개가 나옵니다. 중앙지적위원회라는 게 있고 지방지적위원회라는 게 있고 축적변경위원회라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얘들이 자 회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절차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뻥 튀어놓은 거는 똑같은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 이 각종의 위원회가 나오는데 각각 위원회들 얘들은 나중에 뒤에서 한꺼번에 몰쳐갖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야들이 하는 일이 뭐냐라는 겁니다. 심의 의결사항. 그래서 축적변경위원회 한번 보십시오. 53페이지에 얘들은 하는 일이 뭡니까? 전부 돈이죠. 축적변경 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그리고 지원별 제곱미에 들어간 금액을 정한다. 요거 아까 요 금액을 정할 수 있는 자료는 누가 제공해 주는 겁니까? 지적소관청이 우리가 요래 조사했습니다라고 해서 자료를 제출하면 얘들이 뭡니까? 좋다 이래 하자, 아니다 좀 깎자, 더 올리자. 그래서 요렇게 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은 자 축적변경위원회는 하는 일이 전부 돈입니다. 청산금, 돈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만 감을 잡고 계십시오. 요렇게만 감을 잡고 그리고 지방지적위원회, 중앙지적위원회, 지방지적위원회는 놀고 먹습니다. 야들은 딱 하나 합니다. 그거 보니까요. 그런데 하나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앙지적위원회는 많이 합니다. 중앙이니까 아무래도 뭡니까? 좋은 거 많이 합니다. 정책도 개발하고 기술자도 양성하고 뭐 10만 대군도 양성하고 뭐 다 합니다. 그게 중앙입니다. 그래 하시고 그리고 축적변경위원회 야들은 돈입니다. 축적변경을 하는 이유 자체가 뭡니까? 이상하다. 내 땅은 분명히 지적공부에 이마에 등록됐는데 분명히 옆에 땅하고 분명히 차이 나는데 왜 내 땅은 이렇게 등록됐지? 그러니까 이건 너무 축적이 도면 축적이 너무 작은 모양이네. 그러니까 내가 피해보고 있으니까 나는 땅 돌려받겠다. 돈으로 계산하자. 돈이라도 쳐주라. 그러면 내가 마음의 안정을 얻겠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축적변경 결국은 뭡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분쟁들이 발생하고 이거 왜 이래 넓어요 좁아요 이러니까 좋다. 그러면 축적 변경해가지고 다시 할게. 그리고 대신 자 지금 현 상태에서 소유권 인정하고 옛날에 있는 거 이거는 뭡니까? 그 불만이 있으면 뭡니까? 전부 돈 해결하자 그거 아닙니까? 그 목적입니다. 축적 변경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절차가 이 절차입니다. 이게 청산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돈이니까 축적변경위원회는 전부 뭡니까? 돈 문제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시겠지만 축적변경위원회는 이 구성도 축적변경위원회 구성도 토지 소유자가 반 이상 들어갑니다. 축적변경위원회에 자, 그 위원들 중에 구성원의 반 이상이 땅 주인들 들어갑니다. 그럼 땅 주인들은 당연히 뭐가 제일 민감하겠습니까? 지역사회 발전 뭐 이런 겁니까? 내 땅값이지 뭐. 돈이 제일 중요하겠죠. 축적변경위원회는 전부 청산금에 대한 이의 신청해서 이게 나옵니다. 그래 보십시오. 일단 자, 그 정도 한번 보시면 됐고, 자 다시 40페이지로 오십시오. 자 오시면 자 이제 축적변경위원회에서 나오는데 자 요것도 자 한번 보십시오. 축적변경위원회는 지적소관청에 두고 구성은 5인 이상 10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에 반 이상은 뭡니까? 땅 주인들로 하자. 그리고 자 축적변경
지역의 토지 소유자가 그래 땅 주인들이 5명 이하다라고 하면 뭡니까? 싹 다 전원 포함해가지고 축적변경위원회에 위원 구성하자. 뭐 이런 내용 나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기능입니다. 하는 일. 야들은 하는 일이 양갈로 2번의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거 됐고. 회의 이거는 똑같습니다. 모든 위원회 회의는 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뒤에 가가지고 53페이지에서 정리를 하시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19번입니다. 등록사항 정정해서 나오는데, 자, 요거는 43페이지 한번 가보십시오. 43페이지 가보시게 되면, 자, 그 그림이 좀 허접한데, 자, 요걸 보고 이제 제가 정리를 할게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요걸 이용을 하시든지 아니면 앞에 있는 내용을 보시든지 관계없는데, 자, 요것도 이제 틀을 한번 잡죠. 자, 정정한다라는 거는 근본 출발점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류가 있으니까 그걸 바로 잡자. 예, 그게 바로 등록사항 정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등록사항 정정, 요거는 자, 우리 토지대장 하나 가볼게요. 자, 토지대장의 토지의 소재. 자, 중구 남산동 17번지. 자, 그리고 지목. 네. 면적 200제곱미터.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개별 공시지가 얼마 해서 요래 나오고, 그리고 소유자. 자, 요거 강민석에서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요게 이제 정확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래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자, 경우에 따라서는 이 지목이 대가 아니라 원래는 대가 맞는데요. 지목이 전, 뭐 혹은 과수원, 뭐 이런 식으로 지목이 잘못 등록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죠? 그리고 면적도 잘못 등록됐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면적이 200인데 이게 100제곱미터. 자, 이렇게 잘못 등록이 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다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 소유자 성명도, 얘 이름도, 자, 저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이것도 잘못 등록이 되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뭐 장민석 해가지고 성이 바뀌어서 등록될 수도 있고, 제 주소지가 딴 데 등록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민증번호가 잘못 등록되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제가 뭐 예를 들자면 07, 03, 01 해서 뭐 35 해가지고 제가 2007년생. 자, 조크로 뭐 이렇게 등록되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13살 해가지고. 그래서 자, 뭐 이러면 신청 안 할 겁니다. 그냥 나 또 버리자 이래 될 거고요. 근데 뭐 예를 들자면 뭐 58, 57 이래 되면 아, 이거는 좀 많이 보내 해가지고 이건 바로 잡아야지. 억울하니까. 근데 하여튼 요래 돼 있습니다. 그럼 이거 잘못 등록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바로 잡자라는 겁니다. 요게 등록사항 정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등록사항 정정도 크게 자,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런 게 잘못 등록되어 있을 수도 있을 거고요. 요거 이럴 수도 있을 거고. 자, 소유자에 관한 사항, 요게 잘못 등록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두 개를 나눠 한번 봅니다. 자, 그리고 자,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도 자, 예를 들자면 제가 대장 등본을 발급받아 우연한기에 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못 등록됐네. 그러니까 잘못 등록됐으니까 바로 잡아주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신청을 통해서 바로 잡을 수도 있을 거고, 자, 지적 담당 공무원들이 이제 뭐 예를 들자면 지적 공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자, 이거를 이럴 리가 없는데 이게 왜 이게 면적이 이거밖에 안 되지? 딴 거는 전부 다 200씩 됐는데 여기는 전부 다 토지가 200씩 딱딱 끊어서 이렇게 자, 뭐 분양을 했다든지 이렇게 했는데 왜 이게 100밖에 안 될까? 왜 이게 20밖에 안 될까? 해가지고 지적소관청에서도 이 잘못 등록됐다라는 걸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것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 자,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 요거를 정정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 직권으로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 정정하기 위해서는 요거는 딱 법으로 사유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요때만 직권 정정됩니다라고 해서 자, 아까 우리 직권 정정 하나 보기는 봤습니다. 등록 전환의 경우에 자, 그러니까 임야 대장이 있는 면적하고 새로 측정된 면적, 등록 전환이 될 면적이 이 차이 너무 나더라는 겁니다. 법이 정한 오차의 허용 범위를 확 초과를 해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는 2천, 여기는 3천에서 이래 되더라. 이런 경우에 자 이제 임야 대장에 있는 자 면적을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한다는 거 그거 기억나십니까? 예, 그래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요 직권 정정 사유 요거는 법정주의입니다. 법으로 딱 정해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교재에 따라서는 10개를 소개해 놓는 경우도 있고 교재에 따라서는 9개를 소개해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재 보시게 되면 9개가 나올 겁니다. 아니요, 우리 제 요약집엔 10개가 나오는데 9개가 아마 대부분 교재가 9개가 고래 소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금방 제가 말씀드린 그 임야 대장의 면적을 직권 정정한다라는 거 그거는 그 법으로 정한 그 사유에는 포함이 안 돼서 딴 데 그냥 하나 외따로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흔히 잘 안 넣는 경우도 있는데 있으나 없으나 관계없습니다. 어차피. 그러니까 문제 푸는 데는 별로 지장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10개가 되든지 9개가 되든지 관계가 없는데 하여튼 요것도 자 나중에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0개를 외우셔야 되는데 자 근데 요거는 일단 그냥 생다지로 외우면 이것도 못 외웁니다. 그래서 요것도 좀 감을 갖고 그러니까 직권으로 정정한다라는 것, 즉 지적소관청이 신청도 안 했는데 직권으로 자, 한번 보십시오.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들이 직권으로 정정한다라는 거. 야 빨리 직권으로 정정해. 자 신청을 아이고 뭐 기다리지 뭐 신청할 때까지 뭐 우리가 뭐 지금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뭐 커피 먹고 밥 먹고 하면 되지 뭐 이거 힘들게 나중에 신청할 텐데 이거 직권으로 왜 정정해야겠어? 기다리지 뭐 해서 이런 경우가 몰라 제 생각에는 공무원에 대한 관념이 잘못 박혀서 그런지 몰라도 공무원 제가 생각하는 공무원 대부분 배짱이 집단 비슷하게 느끼거든요. 물론 열심히 일하는 개미 같은 공무원이 더 많습니다. 제가 본 일부 공무원만 배짱일 텐데 근데 몰라 하여튼 근데 자 신청도 하는데 직권으로 지적소관청이 자 등록사항을 정정을 해주더라. 뭔가 좀 안 이상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직권정정은 대충 뭡니까? 저질에 누가 해놨다라는 겁니까? 대충 그런 감을 갖고 보시면 아 그래 욕먹을짓 했으니까 그래요. 눈치채기 전에 빨리 이거 해야 되겠네. 그런 감이 올 겁니다. 자 그래서 저질의 주체가 요거는 지적소관청이 자 제가 딴 데 가가지고 저지레라는 말을 했거든요. 근데 못 알아듣더라고요. 근데 제일 적합한 표현이 요 딱 저지레 했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딴 데 가서 하니까 그냥 갑자기 제가 북한에서 탈북한 애처럼 자 분위기 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 내용들인데 요거는 조금 이따 그냥 참고 삼아 아 실제 이런 뇌라는 거 그거 한번 보시도록 하고 요겁니다. 그러면 신청을 통해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자라는 겁니다. 자, 근데 요것도 자 면적이나 경계 요거를 신청을 통해서 바로잡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 외의 사유들 뭐 집원이니 지목이니 하는 거 요거를 바로잡는 경우도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면적이나 경계 이게 솔직히 자, 내 집원이 444번 아니다. 내 집원이 원래 자, 진짜 제 토지의 집원이 예를 들자면 777번지입니다. 근데 이게 잘못 등록돼서 죽을 사자 세개 444번지로 등록이 됐다. 물론 기분이 나쁘겠죠. 바로 잡고 싶을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 크게 신경이 안 쓰일 겁니다. 아, 기분 나쁘네. 바로 잡아야지. 근데 면적이 원래 내 토지가 100제곱미터였는데 자, 이게 면적이 50제곱미터 등록됐다. 그럼 뭡니까? 가서 디비야죠, 뭐, 진짜. 자, 너희들이 월급 받아면 하는 짓이 뭔데 해가지고, 분명히 그 소리 날 거 아닙니까? CCTV 다 찍히고, 그거 뭐. 자,
그래서 요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민감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정정할 때하고 신청을 통해서 정정할 때하고 요거하고는 조금 다를 겁니다. 그래서 요겁니다. 자, 신청을 통해서 면적이나 경계가 잘못됐다라는 걸 바로잡고 싶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 자 일단 필요한 게 신청서 써야 되겠죠. 아까 신규 등록할 때도 신청서 썼지 않습니까? 쓰고 그리고 등록 전환도 신청서 써야 될 거고 다 신청서 써야 됩니다. 신청서 쓰고 그리고 아까 신규 등록할 때는 내가 소유자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뭐 하고 싶습니까? 이거 잘못됐으니까 바로 잡아주세요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증명서류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실제 면적이 이게 아니다 이거다라는 걸 뭔가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청서 외에 등록사항 정정 측량 성과도 내가 돈 들여갖고 측량해보니까 그래 100이 아니라 200이 돼 보세요. 이게 잘못됐잖아 해서 요 등록사항 정정 측량 성과도 요걸 첨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적소관청에서 측량해보니까 실제로 그래 이게 아니다라고 이게다라는 게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정해 주는 겁니다. 근데 자 우리 한번 보십시오. 요 토지 자체가 요렇게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 요 토지 모양이 요런데 이게 이렇게 잘못 등록이 되어 있는 바람에 이렇게 200이 아니라 100으로 요렇게 지금 대장이 등록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 땅이 이만큼이다라는 거 바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바로 잡음으로 인해서 종전에 옆에 있는 땅, 얘는 자기 땅이 이만큼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바로 잡힘으로 해서 이 사람은 면적이 영향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경계가 움직임으로 인해서 옆집까지 영향을 주더라는 겁니다. 그럼 분명히 옆집 사람 기분 나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 자, 나의 면적, 경계 이게 정정됨으로 해서 이웃에 영향까지 주더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것만 필요한 게 아니라 옆집 사람의 승낙서를 얻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옆집 사람은 승낙을 대부분 안 해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거 받는 거 불가능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승낙을 대신할 수 있는 판결문 같은 거 이런 거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첨부가 되면 요 접수 받아서 이거 맞네 해서 확인하면 뭡니까? 정정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다른 것들입니다. 집원이 777인데 왜 444에 해가지고 이거 정정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 등록사항 정정 신청서 써야 될 거고 그리고 이거는 444가 아니라 777이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뭐든지 관계없겠죠. 그래서 이거는 비교적 수월하게 갈 수 있습니다. 자, 요 내용 그리고 자, 이겁니다. 이제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을 직권으로 정정하는 경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법으로 딱 정하고 있는데 자, 요것도 일단 감으로 한번 잡아 보시죠. 그러니까 우리 자, 41페이지 한번 보시면 자, 4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서 직권정정 대상에서 자, 작은 로마자 1번입니다.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의 내용하고 다르게 정리가 됐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리고 이 틀린 질문으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서 혹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의 내용하고 지적 공부 내용이 다르다라고 해서 이런 경우에 지적 공부를 직권으로 정정하느냐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게 틀린 답으로 이렇게도 출제가 됐는데 자 요거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보시겠지만요. 자 지적 공부를 이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소유자를 정리한다든지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을 정리한다든지 그러니까 토지가 분할이 됐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100제곱미터였는데 자 요게 이제 50제곱미터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지적 공부를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요걸 면적이 100에서 50으로 정리를 하는데 그냥 지적 담당 공무원이 지적 서고 문 열고 들어가서 바로 이렇게 이거 줄였네 해가지고 이렇게 자 50으로 바꾸지는 못합니다. 뭐 이거 바꾸고 그래 뭐 보는 사람도 없는데 또 담배는 한 대 피까 해가지고 놀다 나오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적소고는 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도 정해져 있고요.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해 감독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요 지금 자 면적이 이제 분할이 돼서 50으로 줄었다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에는 이거 지적공부 정리하러 지적소고 들어가기 전에 일단 뭐부터 해야 되냐라고 하면 결제부터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뀌었으니까 내가 정리하랍니다라고 해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라는 거 요거 작성해 가지고 결제 맡아 갖고 그다음 결제 맡은 대로 요거 정리해야 됩니다. 그럼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에서는 어떤 토지가 100제곱미터였는데 이제 50제곱미터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자 여기 기록이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 서류 들고 과장, 부장 뭐 해서 나오면 뭡니까? 도장 하나씩 다 찍어갖고 이제 뭡니까? 요 정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에서는 요렇게 자 기록이 돼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자 지적 공부에는 어떻게 정리가 됐냐라고 하면 이게 이래 정리가 된 겁니다. 결제는 요래 맡아갖고 가가지고 얘가 이렇게 50제곱미터에서 요래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얘가 딴 생각하다가 5제곱미터 혹은 500제곱미터에서 이렇게 잘못 정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이동 정리결의서 내용하고 다르게 정리가 됐다. 즉 토지이동 정리결의서 내용하고 지적공부 내용이 다르게 정리가 됐다. 왜 다르게 정리가 됐다? 딴 생각하느라고. 누가? 지적소관청이. 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저지를 해놓은 겁니까? 지적소관청이 지가 딴 생각하다 이 사단이 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발견하면 뭡니까? 빨리 고쳐야 되겠네. 그래서 직권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 신청한다라고 하면 신청하면 자 토지 소유자 이런 경우는 가만히 있겠죠. 아이고 뭐 그럴 수도 있죠. 좋다 말하면 이래 되는데 이래 되면 뭡니까? 공무원 하는 거 다 그렇지 뭐 해서 일단 욕부터 먹을 거 아닙니까? 뭐 결과에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일단 욕부터 하고 그래 뭐 될 거니까 그래 이런 경우는 잘못을 지적소관청이 했으니까요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라는 겁니다. 그거 그리고 자 뭐 2번도 그냥 경계 위치만 잘못됐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그건 넘어가십시오. 그리고 3번 한번 보십시오. 지적 공부를 작성 혹은 재작성할 당시에 잘못 정리를 했다. 왜 잘못 정리를 했습니까? 지적소관청이 딴 생각하다가 예. 자 그리고 4번 지적청량의 성과, 즉 지적청량의 결과가 잘못 정리가 됐다. 왜 잘못 정리가 됐습니까? 딴 생각하다가. 그겁니다. 그리고 지적청량이 잘못됐다. 이거는 지적청량 적부심사 청구를 해야지. 지적청량이 잘못됐는데 지적공부를 정정하고 이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자 로마자 6번 보십시오.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잘못 입력했다. 왜 잘못 입력했다? 지적소관청이 지가 손가락에 지나서. 됐죠? 그거. 똑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에. 자, 합필을 할 수가 없는데, 즉, 합병할 수 없는 토지를 합병하고 등기 촉탁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기소에서는 등기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주죠? 그리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해서 통제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아이고 쪽팔려 해가지고 스스로 원상회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직권. 그리고 척관법이라고 하는 게 우리 왜 평 이런 거 있습니다. 평 같은 거 있습니다. 평. 그거 몇 평. 이게 미터법으로 바뀌면서 몇 제곱미터로 바뀐 겁니까? 대충 한 3.3 뭐 얼마쯤 됩니다. 근데 자 척관법에서 미터법으로 면적 환산을 잘못했다. 3.3을 곱해야 되는데 33을 곱했다. 왜? 딴 생각하다가. 지가 그겁니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씩 외울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쭉 보시면서 대충 야가 지금 정리하면서 딴 생각했네. 저질에 심화해놨네. 그래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이것도 기출문제가 몇 문제 나오니까 그 정도만 익히시게 되면 대충 이런 지문이 나오는구나라는 거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소개를 다 안 해드렸는데 그 긴 것들 있지 않습니까? 긴 것들. 사유들이 긴 것들 이것들은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차피 우리 시험도 글자 수 자체가 제한이 됩니다. 그러니까 긴 것들 특히 왜 로마자 7번 같은 거
뭐 10번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너무 길지 않습니까? 그래 이런 것들은 잘 안 나옵니다. 자, 일단 나중에 기출 문제 한 번씩 고려 보시죠. 자, 그러면 요 직권정정 사유들은 법으로 이렇게 딱 정해놨다라는 거. 그래서 요것들이 이따금씩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은 대충 이래 정리하자라는 겁니다. 신청을 통해서 바로 잡을 수도 있고 직권으로 바로 잡을 수도 있다. 신청은 자 이제 면적이나 경계를 바로 잡는 경우 그 외의 사유를 바로 잡는 경우가 이게 조금 더 엄격합니다. 예. 그래서 이때 필요한 서류들은 어떤 게 필요하다라는 거 됐고요. 자, 뭐 직권 사유도 금방 봤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 이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토지에 자 제 이름이 강 씨인데 제가 장 씨로 이렇게 잘못 자 입력이 돼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자 그러면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잘못됐다라는 거, 즉 이름이 잘못 등록이 됐다라는 거, 이건 어떻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가? 자 이게 만약 자, 이게 등기된 토지다라는 겁니다. 이미 등기가 마쳐진 토지다. 자, 이런 경우에는 자, 이 사람이 소유자가 장씨가 아니라 강씨입니다라는 거, 잘못 등록됐다라는 거. 이거는 쉽게 증명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등기 서류가 있지 않습니까? 등기부 오면 자, 이제 소유자가 강씨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등기된 토지의 소유자는 자, 어떻게 뭘 보고 정정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등기 관련 서류들이 나옵니다.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완료 통지서, 등기필정보, 등기전산정보자료 이런 거를 통해서 이 사람 이름이 장씨가 아니라 강씨네라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되고 자. 근데 등기된 토지의 소유자를 정정해 주세요 해가지고 토지 소유자가 갖고 온 게 자 이제 등기 관련 서류들 그러니까 등기필정보, 등기완료 통지서, 등기사항 증명서 혹은 지적소관청에다가 등기소에다가 등기전산정보자료를 제공해 줬는데 그거 보다 보니까 이거 등기부하고 다르네 이렇게 발견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바로 잡을 수 있는데 자 이겁니다. 등기신청서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 잘못됐습니다 해가지고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기신청서 가지고 온 겁니다. 가져와 보세요. 자 신청서에 내 이름이 강씨로 되어 있지 어디 장씨로 되어 있습니까? 자 이렇게 바로 잡아주세요라는 겁니다. 근데 신청서에 쓰인 이름하고 지적공부에 나오는 이름이 서로 다르더라. 그리고 소유자로 주장하는 인간이 갖고 온 게 자 지가 소유자다라고 주장하는 인간이 갖고 온 게 이거 갖고 오더라는 겁니다. 신청서 갖고 오더라. 자 이거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정하는 자, 서류에는 해당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신청한다고 등기에 다 안 받아줍니다. 그리고 저도 가가지고 신청서 있는 거 써가지고 그냥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그냥 막 다운받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야 이름이 뭐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밝힐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답으로 한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출 문제를 한번 확인하시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미등기지입니다. 자, 우리가 대장만 존재하고 아직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는 토지도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아까 왜 신규 등록할 때는 등기부 아직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신규 등록 마치고 대장 등본 첨부해가지고 보존 등기 신청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등기지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등기가 안 된 토지. 그러면 등기가 안 된 토지에 자 소유자 이름이 장씨가 아니라 강씨입니다라는 거는 이건 어떻게 증명하는가? 자 그러니까 등기부도 볼 수 있는 등기부도 없는데 이거는 뭘 보고 A 이름이 잘못됐다라는 거를 증명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자 가족관계 등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입니다. 즉 가족관계 증명서 같은 거. 그러니까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요걸 통해서 이 사람 이름이 장씨가 아니라 강씨네라는 거 이거를 바로 잡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통해서 오류 정정한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겁니다. 자 등기된 토지의 소유자 정정 요거는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통해서 바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왜 아까 등기소에서
지적소관청에다가 등기전산 정보 자료를 상시적으로 계속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그걸 계속 보면서 이거 잘못 등록됐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 자 등기된 토지의 소유자 정정은 직권으로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미등기지 경우에는 신청을 통해서만 바로 잡을 수가 있고요. 요거는 직권으로는 바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요거는 자 왜냐하면 직권으로 이거를 오류를 정정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 이 지적 담당 공무원이 뭡니까? 남의 가족관계 증명서 이거 본다라는 거 아닙니까? 보고 이름 잘못됐네. 자 그렇게 정정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 여기 지적소관청이 남의 가족관계 증명서 이거 보게 되면 얘 이름 잘못됐네. 이것만 보겠습니까? 아하 야가 벌써 3번째 결혼했구나. 이런 것까지 보겠습니까? 개인 사생활 다 나옵니다. 그리고 자 그거 혼자 쭉 죽을 때까지 무덤 갈 때까지 가지고 있겠습니까? 다 나불나불 하겠습니까? 몇 시간 안 돼갖고 그 SNS 다 올라갑니다. 나 이런 거 봤어요 해가지고 그러면 유명인 같으면 이제 그 사람 얼굴 들고 못 다닙니다. 한 2시간 만에. 자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정보 때문에 이거는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자 43페이지에 쭉 그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대충 이렇게 틀 잡아가지고요. 그리고 틀 잡히면 이 상태에서 이제 앞에 내용 쭉쭉 읽어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하시고 자 다음 시간에 토지 이동 신청에서 요거 하시고 지적반 마무리 짓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내용 딱 하나 남았습니다. 그 지적 정리 부분 그것만 설명을 드리면 됐고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실 때는 지적법 끝내고 등기법 일부를 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오후에 혹시 시간이 되시면 그 시험지를 가지고 조금 연습 한번 해보십시오. 연습해 보시고 그리고 시험도 자꾸 쳐버릇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적응됩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시죠. 자 고생들 많으셨고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